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우리는 이제 성체줄기 세포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뭔가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 어떻게 낫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장 광고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질병은요,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질병은 바로 세포 고장에서 옵니다. 세포 고장. 그러면 이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세포 고장이라니까 세포가 만약에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된다면 질병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현대의학하고 자연의학, 지금은 저는 자연의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죠. 첫 번째, 현대의학에서 잘못됐다라기보다 좀 문제점이 뭐냐, 암을 한번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암을 걸리면 정말 초기에 발생하면 어떤 약물로도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뭐 말기라든지 갑자기 어떤 암이 걸려서 특히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냥 살살 배만 아프지 어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말기로 가버린대요. 그러면 손 쓸 수도 없고 그냥 임종을 맞이하게끔 준비기간을 줘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대부분의 중증 환자의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항암 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암 치료는 항암 치료가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근데 항암 치료라는 건 정말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항암 치료 자체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 딱 암세포만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막 이렇게 막 퍼지고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집중 치료를 하다 보면 멀쩡한 세포까지 죽이는 게 현대의학의 암세포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다. 그러면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안 죽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사람 자체의 세포가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멀쩡한 사람도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사람이 괴롭게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그게 그 암 치료의 어떤 질병 치료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멀쩡한 세포까지도 죽이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생명 연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현대의학의 마지막 단계는 항암 치료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현대의학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질병은 또 어디서 오느냐? 세포 고장인데요. 이 질병이 세포 고장을 오는 원인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사람 몸이 질병이 걸리지 않은 온도는 37도래요. 37도. 현대 성인 기준입니다. 자, 37도가 유지되면 웬만한 질병은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질병이 온다, 세포가 고장났다는 건 37도보다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요, 3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30도에서부터 35도 사이가 되면 어떤 질병이라도 온다라는 게 대체의학,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온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 온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데 현대의학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점, 즉 병원에 가잖아요. 시름시름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에 가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검사해도 정상. 왜 아픈지 모르는 질병들이 지금 현대는 너무나도 많다. 그게 전부 다 온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온도는 현대의학에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보통 온도를 잴 때 귀에서 재죠. 그리고 입에서 넣고 혀로 잴 수도 있죠. 겨드랑이에서 온도 잴 수도 있죠. 사람의 어떤 지금 상태에 따라 다르게 온도 재는데 문제는 현대의 사람들은 머리와 몸과 하체 이 세 가지로 등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 특히나 귀의 온도 재면 분명히 36.5도, 37도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손발이 차다. 하체, 또 특히나 여성들은 뭐 이렇게 배가 차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뭐냐? 몸의 체온하고 머리의 체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37도 여기에서 재고 36도, 37도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몸의 온도도 재야 되는데 잴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온도를 잴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왜 온도가 몸과 발이 다 다르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깨끗한 온도, 특히나 피가 깨끗하고 그 피가 정상적인 온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돌면 온도가 유지되는데 피가 차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가 다르면 질병이 온다. 이게 이제 역순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질병은 세포 고장에서 오고 온도에서 온다. 그러면 이 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 음식이
우리가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을. 자, 음식을 우리 사람 몸은요. 이건 신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서 고기를 먹게끔 태어난 이 구강구조가 아닙니다. 처음은 실질적으로 채식만 해야 돼요. 채식만.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구강구조는 절대 고기를 먹는 구강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런 식습관에 먹으면 안 되는 고기 같은 거. 제가 이 고기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이건 대체의학,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사람 몸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놀라실 거지만, 자, 첫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 대체의학, 자연의학에서는요, 우유 절대 먹지 마라 그래요. 왜? 100%암 걸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계란이에요. 계란, 달걀. 달걀 먹지 마. 에그. 먹으면 암이 온대요. 발암물질 분리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여기 얘기한 고기예요. 세 번째가 고기.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 소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닭고기도 먹지 말라. 즉 사람 몸에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은 동물의 고기에서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백질이라는 고기를 현대는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또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느냐? 먹더라도 돼지고기를 먹되 이왕이면 보쌈처럼 삶아서 먹어라. 이건 뭐예요? 자, 이 3가지의 발암물질만 피하면 이런 암이라든지 세포 고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현대는 우유를 먹어라. 현대의학에서는 계란을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대체의학하고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이 우유 먹지 말라는 말 되게 많고요. 계란도 먹지 말라는 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식이요법을 우리가 정말 개선할 수가 있다면 이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식이요법이 맞아요. 근데 일반 현대인들은 웬만한 빵이든 뭐든 먹으면 다 우유 들어가 있고 계란 들어가 있고 고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가 탁해지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해지니까 이런 나의 피부 산미라든지 조직들이 혈관들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자꾸 뭔가가 쌓여가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원활하게 피가 안 도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질병이 고장 생기게 되고 근본적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진짜 난치병이라고 얘기하는 치매, 루게릭병, 파킨슨병, 류마티스 관절염 현대의학에서는 못 고쳐요. 그냥 통증만 줄여주고 그냥 시간만 가게 하는 거지 못 고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유튜브나 기사에도 나왔지만 성체 줄기 세포로 이런 난치병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벌써 많은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뭔가? 줄기세포는 크게 보면은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2개로 나눠져요. 자, 배아줄기세포는 만능줄기세포입니다. 즉 사람이면 사람 그대로 복제, 동물이면 동물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벌써 많은 논란의 여지를 한국에서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배아줄기세포의 어떤 첫 번째 1등이 어떻게 보면 시초자죠.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러시아에 연구소를 두고 러시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은 가장 많이 의뢰를 받는 게 뭐냐면 개복제예요. 개복제. 정말 미국이라든지 정말 부유층에서 애지중지한 나의 가족처럼 생긴 그 개의 똑같은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요. 개를 복제해주는데 한국 돈으로 약 1억씩 받고 있어요. 개 한 마리 복제해주는데. 그걸 그 팀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의뢰가 있어서 복제해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만큼 의뢰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배아줄기세포는 아까 개 복제처럼 완전히 똑같은 걸 생명까지도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게 그 배아줄기세포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어요. 즉 윤리적인 문제는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사람을 그대로 복제한다.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법적으로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 있는 걸 그대로 뭔가를 사용해서 만약에 남들한테 치료를 한다거나 뭔가 쓰다 보면 구진모라는 사람이 구진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질병의 인자를 갖고 있는 게 남한테 투여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체줄기세포는 그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체줄기세포는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고 그다음 뼈를 재생하고 뼈 조직을 만들고 장기기관을 만들고 이런 우리의 살에 포함되는 그런 조직들을 재생하거나 이제 그 손상된 세포를 바꾸고 탈락시키고 재생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성체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기라든지 뼈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줄기세포라는 거죠.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이는요 사람 몸에 필요한 성체줄기세포 95%를 갖고 태어난대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이 성체줄기세포가 사람 몸에 원래 필요한 성체줄기세포 5% 미만 떨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젊었을 때보다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면 사람 몸이 달라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기라든지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줄기세포를 동물에서 추출한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뿌리부터 꼬리까지 사람한테 하나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 사슴의 태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우리가 그 캡슐화를 만들어서 먹어낸다는 거죠. 근데 사람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를 동물에 투여해도요 부작용이 없고요 똑같은 근육이라든지 장기기관이라든지 재생을 하고요 동물에 있는 것도 똑같이 성체줄기세포가 사람 몸에 투여해도 같은 성체줄기세포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부작용이 단 하나 차례도 없다라는 게 의학적으로 벌써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의 성체줄기세포를 동물에 투여해서도 이런 난치병 같은 걸 고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동물에 있는 것도 사람 몸에 투여해서도 이런 근육이라든지 연골, 재생, 기타 등등 성체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도 벌써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세포 고장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체줄기세포가 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퍼티어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벌써 먹었을 때 섭취할 때 어떤 방식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퍼티어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기생충약을 먼저 먹어라. 기생충약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이상 지나고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퍼티어 제품을 먹으면 기생충이 사라지잖아요. 왜? 진짜 기생충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기생충약을 먹고 난 다음에 7일 이후에 한 번 더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를 더 먹으라고. 총 2알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길면은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터 이 퍼티어를 복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내 몸의 온도예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가 발암물질 3대 발암물질 우유, 계란, 고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야채와 과일이에요. 야채, 과일. 야채, 과일 당연히 몸에 좋아요. 좋지만 야채와 과일 자체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사람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을 최대한 좀 줄여줘야 돼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섭취해야 되느냐?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소와 효모, 효소, 효모와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온도는 뭐냐? 잘 때라든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온열 매트 같은 거 잘 때 온열 매트, 예를 들어 자기 전에도 뭐 한 알 또는 2알을 먹잖아요. 먹을 때 우리가 조금 덥다 하더라도 극대화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손발이 찬 사람들은 다리에 좀 답답하더라도 양말 신고 잔다든지 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온열 매트, 뭐 배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왜? 우리 퍼티어 제품을 먹으면 얘는 위산에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위를 통과해서 소장에 안착해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장부터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아픈 부위만 찾아가면서 고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전 반응이 아픈 부분이 더 많이 아파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배, 소장을 따뜻하게 하면 더 많은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대화된 효과를 하려면
충약을 먹고 난 다음에 약 10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섭취하는 거. 그리고 먹을 때 효소와 효모를 같이 좀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온도를 손발이라든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전기장판, 그냥 단순 전기장판은 전자파 때문에 해야 할 수가 있지만 뭐 원적에서 나오는 온열 매트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내 몸을 전체적인 밸런스를 따뜻하게 해주면 가장 극대한 효과를 누리면서 성체줄기 세포가 더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좋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줄기세포, 이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이 세포 고장에서 이 고장난 세포들을 탈락시키거나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재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부터 서서히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의학적으로 성체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효과를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효과. 그런데 줄기세포를 맞는다는 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 동물고 못 맞아 이런 분들 있거든요. 돈 많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골수에서 또는 여기 옆구리, 여기 뼈 있잖아요. 여기서 뼈 주사처럼 맞아서 뽑아내거든요. 뽑아내서 여기서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통증도 있고요.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진짜 의학적으로 밝혀진 동물의 성체줄기세포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굳이 내 걸 뽑을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를 하는데 동물 걸 섭취해서라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 퍼티어라는 제품이 지금은 이제 성체줄기세포가 난치병을 일으킨다 기타 등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발전되고 있고요. 한국은 벌써 또 작년에 법 개정이 돼서 올해 2020년도 하반기부터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제로 주사제로 허용을 한다라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 개정이 돼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치료됐어 이게 소문이 난다 그러면 한국 또한 외국처럼 더 많은 줄기세포의 연구치료제와 주사제와 먹는 어떤 치료제들이 생산될 수 있다. 왜? 외국은 벌써 줄기세포로 의약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은 발전되고 있는데 한국만 발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외국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 바이오 시장이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만큼 커질 거라고 하는데 한국만 도태된다? 바보가 아니라면 한국도 분명히 법 개정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퍼티어 줄기세포 시장을 같이 맞이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믿고 같이 사업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